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에서 12번째 한국 시리즈를 거머쥐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는 물론 광주 시내가 환호와 함성으로 들썩였습니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중흥동 옛집을 중심으로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책을 더 많이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시험장으로 지정된 38개 학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김치의 비만 억제 효능이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에 유용한 미생물은 늘어나고 반대로 유해 세균은 줄면서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전통적인 명가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에 37년 만에 광주 홈구장 우승의 축포를 쐈는데 시리즈 MVP는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헛스윙 삼진아웃! 기아 타이거즈가 대망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7대5로 물리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규 시즌과 함께 통합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7년 만의 우승, 그리고 1987년 이후에 37년 만에 광주 홈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주에서 이 우승하는 모습을 못 지켜보셨으니까 그 모습을 꼭 지켜보는 모습을 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오늘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승부처는 5회 말이었습니다. 최영우의 홈런으로 2점 차로 따라붙은 2사 만루 김도영의 타석 때 볼넷과 함께 폭투로 한꺼번에 2점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6회 결국 김태균의 4안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경기는 끝이었습니다. 기아는 8회 말 박찬호의 2루타로 쐐기점을 뽑으면서 사실상 항복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믿었던 양현종이 피홈런 3개, 5실점으로 3이닝을 못 채우고 물러났지만 기아엔 철벽 불펜진이 있었습니다. 곽도기와 장현식, 이준혁,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불펜진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타율 5할 8푼 8리에 3득점, 2타점 등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친 김선빈 선수가 팀 동료 김태군 포수를 한 표 차로 제치고 한국 시리즈 MVP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팀이 우승하면서 이렇게 MVP를 받는 것도 참 최고의 순간이고, 그리고 키 작은 선수가 못한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그걸 깨트려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초보 감독으로 따뜻한 형님 리더십과 용병술로 팀을 이끈 이범호 감독과 신구 조화 속에서 올 시즌 리그를 씹어먹은 선수들이 기아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올 시즌 1000만 관중 돌파라는 신기록을 기록한 프로야구는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으로 갈무리된 가운데 그 진한 감동과 환희를 만끽하려는 팬들은 오래오래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종일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 특히 37년 만에 광주 홈에서 축포를 터뜨린 기아 타이거즈의 활약에 홈팬들의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삐끼삐끼춤. 우승하면 직접 추겠다던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으로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끈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37년 만에 홈에서 우승을 함께한 팬들도 끝까지 남아 함께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장외 응원전에서도 승리의 기쁨은 하나였습니다.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 환호성을 지르고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터져나오는 감격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와서 트로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화이팅! 우리가 표는 결국 구하지 못했지만 여기서라도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자 왔는데 결국 이렇게 선물을 해줍니다. 소리 질러! 오랜 상상이 현실이 된 오늘이 마냥 기쁩니다. 막 가족 사정 있다고 왔는데 이겼으니까 봐주세요. 이겼으니까 왜 봐주세요. 응원전은 끝났지만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컨벤션 스테이에서 여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집을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짜릿해가지고. 작년에 어쩌다가 인스타가 대박 나본 사람이에요. 오늘 결국 우리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지만 기아 타이거즈 덕에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뒤에 엄청 소리가 쩌렁쩌렁 나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기아 팬이 찐이구나. 그래서 같이 열심히 응원을 했죠. 반려견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도. 같이 강아지랑 사랑하는 가족이랑 같이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아 V13, V14까지 계속 아니야? 네,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전을 함께 준비한 직장 동료와도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광주관광공사 직원으로서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요. 저희가 뭐 즐기지 못했지만 일단 우승한 것으로 7년 만에 우승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37년 만에 홈에서 터진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축보에 광주 도심 곳곳이 들썩였던 밤이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달 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작가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광주는 작가가 태어나 자랐을 뿐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인 만큼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뜻대로 책을 더 많이 읽고 사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책 읽기에 몰두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 30여 권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곳곳에 비치됐습니다. 자신을 위한 큰 기념관 대신 책 읽는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작가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다시 책으로 그 문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던데 이게 그런 아이들부터 이게 진짜 꾸준하게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이처럼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가 자란 집 부지와 새로 지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중입니다. 안 되면 인근 부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할 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대표작 소년이 온다 명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가 자란 집부터 작가가 나온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등하굣길을 따라서 문학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도 나옵니다. 문학길을 만들려는 건데 광주시는 여기에 국비를 유치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또 작은 도서관, 그다음 지역의 독립서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명당 책 한 권씩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140만 명 광주 시민 중 20%가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의회가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용산구청장과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며
이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 측이 재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판사는 사촌 동생과 공모해 전화 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 측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준호, 신정훈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조명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선박람회를 통해 선보일 핵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비로 승인한 248억 원. 여기에는 행사 수익 120억 원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국비와 시도비 64억 원씩 12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행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 추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콘텐츠 강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행사를 전시와 체험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섬을 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크루즈 운항 계획도 남해안 섬으로 가는 연안 크루즈 시범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비 128억 원과 시비 300억 원 등 42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8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박람회 예산에 보태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부분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핵심 콘텐츠를 발굴 중에 있고요. 핵심 콘텐츠 발굴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K-미디어파크 사업을 유치해 2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선박람회 연계 사업을 계속 발굴해 건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초에 이곳 여수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서너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풍성해질 박람회 볼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전남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이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전력망 연계도 가시화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면 생기망에서 배를 타고 50분을 달리면 탁 트인 바다 위로 해상풍력 발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면 위로 우뚝 선 풍력 발전기의 높이는 250m. 99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 10개 가운데 2개가 완성됐고 해상풍력 공사 선박이 4번째 풍력발전 세트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자원도합 8km 해상입니다. 이곳에는 해상 플랫폼이 설치돼 해상풍력 기자재들을 적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에 달합니다. 이곳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모노파일, 즉 단일 기둥 방식으로 설계돼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모노파일 방식으로는 최초고요. 이제 서해안 지역의 특성상 이런 뻘 지역에 모노파일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해외 엔지니어링사랑 설계 검증을 통해서 목포 신안 영암 해남군의회 의장단이 전남 해상풍력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력망 연계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31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발전 허가가 접속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걸 푸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텐데 신안군은 해상풍력 산업이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기본소득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신안뿐만 아니라 전남권 전체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흥분되고 전남 해상풍력은 1단계 99MW의 상업 운전이 내년 3월 시작되면 2, 3단계 사업으로 모두 900MW 규모의 발전단지 건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수도권에 비해 전시나 경매 등의 기회를 쉽게 갖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전라남도가 국내 대형 경매업체와 손잡고 지역 작가들을 위한 경매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에서 태어나 강렬한 화풍으로 주목받는 여성 화가 컬리넌 리 씨. 아크릴과 유화, 마카 등 익숙한 도구를 함께 사용해 창작한 작품들은 국내외 전시는 물론 방송에서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활동에 제한을 받던 이 씨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미술작품 경매 전문 업체인 서울옥션의 경매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기대감이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또 지금 시대가 흐른 만큼 또 미술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작가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문화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옥션과 연계해 추진해온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영원에서 시작해 경매하는 건데 최근 4년 동안 31명의 작가가 참여해 3억여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경매 시작 닷새 만에 일부 작가들의 작품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국내 최대 규모로 미술품 경매 회사인데요. 수준 높은 작품들만 거래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처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있어서 서울옥션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고요. 전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되는 가운데 온라인 경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능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장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38개 학교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송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의 비만 억제 효능이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용한 미생물은 늘어나고 반대로 유해세균은 줄어든다는 건데요.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갖은 양념을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항비만 효과를 인체 임상시험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치의 대표격인 배추김치 분말로 과체중 이상 성인 남녀 80여 명에게 실험한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만큼의 김치를 3개월간 매일 먹은 그룹은 체지방량이 2.6% 감소했지만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4.7% 증가했습니다. 김치가 비만 증상에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군을 조절하는 효과를 낸 덕분입니다. 김치를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에서 걔네들이 증가를 합니다. 프로테오박테리아. 걔네들은 감소를 했고요. 연구팀은 앞으로 항비만뿐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 증진,
항암 효과 등 김치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국내 식품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이끌겠다며 만든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 정작 연구를 위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구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 식품 클러스터. 김치 제조부터 닭고기와 커피 가공, 영양식을 망라한 다양한 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80%대의 입주율에도 불구하고 유독 텅 비어 있는 부지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지금 거의 많이 분양이 거의 이루어졌고, 근데 좀 외국인 투자 지역 그쪽은 아직 조금. 국가 식품 클러스터는 한미 FTA 협상 이후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대안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식품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한데 모아 해외 수출이나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만든다는 건데 정작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전면에 내세웠던 민간 연구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 기업과 다르게 외국인 투자 구역의 입주는 한 곳에 그치고 뒤에 보이는 연구단지는 텅텅 비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연구개발 사업까지도 줄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을 연계해 R&D 특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지난해 전국 5개 지역 90개 기업에서 올해 단 한 지역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이거를 한 6개, 7개 뭐 이렇게 확대를 좀 하려고 기재부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식품진흥원 측은 잉여부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 기업을 유치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지만 정작 연구기관을 유치할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표지판이 엉망으로 설치돼 갈림길마다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행해봤더니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구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36호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입니다. 갈림길 앞에 멈춰선 SUV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바로 옆 도로로 주행로를 바꿉니다. 잠시 뒤 다른 승용차가 한쪽 길에 들어서더니 후진해 되돌아 나옵니다. 갈림길 한쪽은 청주, 다른 쪽은 마을 방향인데 표지판이 헷갈리게 설치돼 벌어진 일입니다. 인근의 같은 공사 구간입니다. 청주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니 아무런 설명 없이 오른쪽으로만 화살표가 돼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양갈래길이지만 지시표지는 이렇게 한쪽 방향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갈림길에 표지판이 있지만 전조등에 비해 표지판이 높게 서 있어 주행 중인 차 안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명을 비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이렇게 강한 빛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로같이 갈림길이 이어지는데 그마저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길이 계속 바뀌어 매일 다니던 사람들까지 헷갈립니다. 상당히 많이 봤어요. 뭐 관광버스 뭐 외지차를 얘기할 거 없어. 처음에는 말도 못했지. 지금도 그렇고. 지난 8일 새벽에는 40대 운전자가 진입로를 잘못 들었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폐차할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통만 세워놨는데 사이가 멀어서 진입로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 구간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4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신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 선형을 바꾸는 구간입니다. 통행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로가 계속 바뀝니다. 아직 보상이 진척되지 않은 구간을 피해 공사하느라 도로가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곳도 있는데 표지판과 가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설치를 이렇게 하고 1-209의 개통 예정 목표는 이번 연말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차와 가전 등 2개 과제에 국비 8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선도기업들과 관련 기관 등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자동차 부품의 도장 공정과 관련해 자율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지능형 가전 제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공지능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결과로 이는 인공지능 로봇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과 대구를 찾아 국제공항 활성화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무안과 목포 등을 지역구로 둔 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만나 장거리 국제노선 취향 노하우와 공동 여객 물류 유치 활동 등을 협의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특위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공항 지자체와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긴 하겠습니다만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일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14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5도, 해남과 강진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1도, 순천의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